아버지가 3억 2천, 자녀 법인 8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녀 법인에 지금 이제 보시면 자녀, 며느리, 손자녀 뭐 2명 있을 경우 가정에서 25%씩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 4명이 균등하게 지금 자녀법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균일한 그 배당률을 갖고 있는 게 차등 배당 하실 때는 가장 효과가 좀 높으시거든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가업승계 컨설팅만 300번 한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가로 양도하는 걸 제안을 드려서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제 그 증여세는 부담했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돈이 생기셨으니까요. 그 상속세는 이제 전체 사실 부결이 좀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행령이라서 이제 가결된 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가업상속 증여특례 그 범위 할 때 사업 무관 자산의 범위가 조정이 좀 됐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좀 조정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기존에는 사택 같은 경우 임직원이 이제 실제 사는 사택에 대해서 그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봤다라고 이제 하면 지금은 이제 그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냥 일하시는 임직원들이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이럴 경우에는 그 사택은 이제 인정해주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좋게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단서 조항이 또 있어요.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거의 한 30평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사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증여특례를 하는데 정말로 임직원이 쓰고 있는 사택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다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울하게 세금 많이 낸 대표님 계세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골프 회원권도 회사에서 정말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마 기록을 다 볼 거예요. 회원권 리스트 누가 이제 가는지. 골프 회원권보다는 사실은 콘도 회원권이 더 많거든요. 그 대표님들이 보유하시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여쭤봐요. 저 이번에도 특례 중에 한 건이 있는데요. 그 리스트가 다 있더라고 실제로. 그 리스트를 좀 뽑아라. 근데 처음 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저희 임직원들 다 같이 사용하셔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하는 거 맞냐라고 하면 맞다고 하셔요. 보통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권 누가 썼는지 그 리스트를 뽑아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족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나중에 업무무관 자산 분류해서 뺐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무관 자산에 제가 얼마 전에 또 상담을 했는데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연하게 이제 사업무관 자산으로 이제 나대지 형태나 이런 거는 제가 안 된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걸 보면 개인 그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법에는 없었더라고요. 아니 가끔 이번에 상담을 하니까 이 나대지 형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건 비사업용 토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증여특례 할 때 이게 사업무관 자산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무관 자산이다 해서 사업으로 사용하는 걸로 꼭 바꾼 다음에 증여특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증여일로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금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이렇게 만약에 복지를 위해서 쓴 거는 제외를 하겠다라고 규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좀 단서 조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하고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의 전세 자금에 대해서만 빌려주더라도 사실 이제 업무무관 대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대여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정해주겠다. 업무 관련으로 복지 자금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 가다보유 현금이라고 해서 직전 5년간 평균에 150%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무관으로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운영하던 자금을 기업 내부에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현금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하지 말고 재투자하지. 너무 그 현금 많이 보유하면 그 부분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겠다. 지금은 이제 150%에서 200%로 늘려줬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이제 그 특례증여 하다 보면요. 법인에서 현금을 되게 많이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예금으로 몇십억 이렇게 보유해서 그거를 해봤더니 5년 평전에 150% 초과하면 그게 다 업무무관이잖아요. 사실은 컨설팅은 이럴 때 또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하는 거죠. 당장 저희가 컨설팅을 이제 받았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 무관 자산 보유비율이 너무 높다 보면 그걸 저희랑 조정해 가시면서 컨설팅을 이제 받으시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 좀 낮춰서 하는 것들은 좀 이제 유연하게 해서 낮춘 다음에 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200%로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 이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가끔 거래처가 요구를 해서 현금을 이제 쌓아두고 보통 예금에 있어야 이제 거래가 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이런 거는 인정해주냐, 거래처가 요구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인정해주냐 물었을 때 이게 이제 심판 내에서 안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적정하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어쨌든 배당을 좀 활용하셔서 돈을 자녀 법인에서 좀 쌓아두시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더라고요. 증여특례를 바로 하면 세금 많이 내니까 좀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잡고 이제 점점 사업무관 자산을 줄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대표님도 오시면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준비해야 제대로 된 증여특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익이 더 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업무무관 자산을 조율하는 것보다 주가가 이게 현재가 날 경우에는 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따져봐서 검토를 해드리는 거죠. 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지금 빨리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사업무관 자산을 좀 줄인 다음에 하는 게 유리한지 그걸 저희랑 이제 상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업체가 왔으면 네. 좀 정리하고 네. 그리고 주가도 좀 올라갈 걸 예상해서 주주를 좀 정리한 다음에 하시길 원하시면 또 그것도 해드리고 또 배우자 주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한 명만 증여특례가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셔도 두 분의 주식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 주식을 좀 대표님 만약에 받으시면 대표님께 증여를 해서 대표님의 주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10년 보유 조건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증여를 받은 다음에 그 주식을 합해서 또 증여특례를 하시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입 배당과 입금 불산입을 좀 활용해서 법인의 차등 배당 하시는 것 쪽으로 이제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있어요. 이 회사가 만약에 법인 차등 배당을 받게 되면 입금 불산입으로 조정은 해주지만 일부 법인세를 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보시면 이제 기존에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9%, 2억 초가 200억까지 이제 19%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되셨잖아요. 그래서 2억 이하가 이제 9%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 자법인 경우에 사실 이제 매출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배당 소득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배당 소득만 있는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법인세율이 좀 높아지는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요건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지배주 등 지분율을 50%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업, 임대 수입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매출액 대비해서 50% 이상인 회사. 대부분 이제 저희가 설립해드리는 법인이 다 저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이 당장 안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이렇게 해당되시면요. 이게 모두 갖춰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200억 이하더라도 그냥 19%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 임대법인 이제 뭐 9% 구간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성실신고 대상 기업이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그 무서운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그 확인서를 써주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잘못 써줬을 경우에는 이게 영업정지나 뭐 과태료 뭐 네, 이런 뭐 그거는 이제 세무사 징계가 예.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얼마 이상 이제 가공용비 넣어줬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징계를 먹어서 뭐 아예 몇 개월간 아예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거의 도장을 이제 아무나 찍어줄 수는 없죠. 그리고 사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나중에 이제 보면 본인이 다 차고 다니는 뭐 자동차의 그런 뭐 그 종이나 이런 거 다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사실 이렇게 딱 좋아하지 않는데 저것도 운영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가 넘었을 거예요, 이제. 이제 세무대리 입장에서는 뭐 조정료를 네. 받거나 기정료 받을 때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액 구간이 확 늘어나는 거죠. 뭐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뭐 개인 사업자 5억 이상 넘어가는 순간 성실신고 대상으로 이제 바뀌는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 5억 이하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맞춰서 대략적으로 해서 넣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만약에 가공 비용을 많이 넣어줬다 하면
그거는 이제 세무사분이 다 징계를 먹기 때문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억 이상 이하 이 구분으로 해서 갑자기 소득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고를 많이 하시고 납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제 업종별로 한번 그 네네. 성실고 대상 기준을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이 한번 보시고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좀 보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법인 전환 많이 고려하실 때 많이 하시죠. 뭐. 그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법인세 순이익이 2억이라고 가정하면 현행 그 바뀌기 전 개정법으로는 법인세가 한 198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바뀐 걸로 하게 되면 20.9%예요. 그러니까 19%의 저기 지방세까지 하면 20.9%이기 때문에 4,180만 원, 한 2,200만 많이 원의 올라가네요.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예. 법인세 2천만 원 더 내려고 그러면 사실 크죠. 예, 크죠. 네. 예. 그래서 그 자녀법인 만들 때 좀 이렇게 매출이나 좀 이렇게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전체 매출액 비율로 따지잖아요. 매출액 50%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배당을 한 2억 받았다, 4억 받았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만약에 매출이 일으켜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서비스업을 하거나 뭐 제조업을 하거나 그것보다 많이만 나오시면 어쨌든 여기에 해당은 또 안 하시게 되니까 그거는 괜찮죠. 저희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자녀법을 만들 때 완전 깡통법인이 아니고 뭔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왜냐면 이제 배당에서 그 돈이 그 법인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머물러 있는 걸 자녀가 또 받으면 세금만 더 내는 거니까요. 그걸로 이제 자녀가 사업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법인의 초과 배당, 그러니까 차등 배당을 조금 이제 그 결국에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 보시면은 이제 현재 이제 아버지가 80%고 자녀법인이 B법인이라 할게요. 자녀법인 20%일 경우에 만약에 이제 4억을 배당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균등 배당은 지분율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지분율대로 하셨을 때 아버지가 3억 2천, 자녀법인 8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녀법인에 지금 이제 보시면 자녀, 며느리, 손자녀 뭐 2명이 있을 경우 가정에서 25%씩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 4명이 균등하게 지금 자녀법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제가 보면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균일한 그 배당률을 갖고 있는 게 차등 배당 하실 때는 가장 효과가 좀 높으시거든요. 4명으로 가정에서 보여드리면 자녀법인이 그냥 다 지금 있는 4억을 배당할 때 혼자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증여세도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특정 법인의 이익에 지면은 1억 어쨌든 넘어갈 때만 가세하기 때문에 1억이 안 되게끔 맞춰서 저희가 초과 배당 금액을 이제 그 제안을 드리는데요. 균등하게 있을 경우에 사업을 실행하셔도 증여세는 안 나오고 법인세만 나오는 거 이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예시를 좀 편하게 드리기 네.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든 건데 사실 이 안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죠. 고려할 게 많죠.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인원을 또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지금 제안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오실 수도 분명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매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매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가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저거하고 무상 자금대여 하신 경우도 많아요. 자녀 법인에. 그 모법인이 자녀 법인 돈을 많이 빌려주시는데 그거랑 합산해서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그거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 하다 보면 이거 놓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제 증여세 맞으셔서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사실은 이런 거에 그럼 어떤 이익이냐라고 했을 때 그 A 법인에서 4억을 원래 배당하게 되면 배당해야 되는 거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배당을 다 포기하고 자녀 법인이 이제 차등 배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만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증여세는 어쨌든 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실익으로 남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고 증여세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가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증여세 내지 않고. 이래서 사실은 매년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플랜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세관청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거 저희가 이제 실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법 바뀌잖아요. 근데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절세 포인트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인의 주주 1인당 1억 원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지금 그 설계한 거고요. 주주 1인당 증여이익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시 동인인이 동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10년 동안 증여세를 합산 가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될 거, 컨설팅 할 때. 그리고 이제 법인 초과 배당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른 증여세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절세적인 실익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B법인이 4억을 차등 배당을 통해 이제 이익을 어쨌든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실제로 어떤 법인에 10명을 짜서 해봤더니 10명이요? 네, 10명. 그건 이제 한 10억 10억, 정도. 예, 와. 10억을 저희가 뭐 5년만 해도 50억, 10년이면 100억이잖아요. 굉장하죠, 사실. 굉장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드린 거는 뭐 그런가 근데 법에서 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심지어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20%만 넘어가면 지금 배당 10억이라고 가정하면 80%는 어쨌든 가세하지 않거든요. 그 2억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세율을 하는 거니까 실익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요거 아마 계산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맞아요.